카페에서도 세영군은 분주하다. 지난 4월 한 인터넷 카페에 칼럼을 올린 후 폭발적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개월 사이 받은 상담 메일만 무려 1000여 통. 여기에 세영군은 일일이 성실한 답장을 보내고 있다. 대부분의 상담 내용은 시간 관리에 관한 것들이다. 오랜만이네. 뭐 하고 있었어? 고등학교 시절부터 세영군의 시간 관리 능력은 친구들에게도 화제거리였다. 요즘도 그 상담 메일 받고 있어? 아직 답변 못한 메일이 많아가지고 답변 틈틈이 해주고 있어. 하긴 네가 예전부터 시간 관리를 잘하긴 했지. 예전부터 세영이는 시간 관리나 자기 관리하는 거에 굉장히 철저한 친구였고요. 그래서 놀 때나 공부할 때도 딱딱 정해서 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초반에는 그렇게 뛰어난 성적이 아니었는데 이제 성적도 많이 올라서 상위권에 진입할 정도로 이렇게 향상되는 거 보고 많이 놀랐어요. 다음에 또 이거 해야 돼. 하지만 친구의 평가와는 달리 중학교 때까지 세영군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다. 시험 기간만 되면 밤새서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고 그랬는데도 반에서 20, 30등? 핸드폰 게임을 계속하고 문자를 계속 보내고 이래가지고 문자 3000개짜리에다가 막 데이터 요금제도 거의 무제한 가까웠는데 막 다 쓰고 그냥 핸드폰에 대고 살았죠. 중학교 시절 세영군은 휴대폰 게임에 푹 빠져 있었다. 공부는 뒷전이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아들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던 어머니.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갖도록 겨울방학 동안 세영군을 지인이 있는 호주로 보내버린 것이다. 그렇게 낯선 땅에서 겨울방학을 보내게 된 세영군. 늘 붙들고 살던 휴대폰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세영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지루함이 극에 달했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를 못하지? 뭐가 문제일까?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자신의 공부 습관을 되짚어보며 리스트를 만든 세영군. 공부할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했었는지를 떠올려보자 공부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리스트가 완성되자 세영군은 자신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오류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나쁜 습관들이 많더라고요. 핸드폰 아니면 만화책 읽기 이런 걸로 공부 시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을 끊어먹거나 아니면 공부 시간을 짧게 하는 이런 나쁜 습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루 일과 동안 했던 일들과 그 시간을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공부의 흐름을 끊어놓고 시간을 훔쳐가는 나쁜 버릇들을 세영군은 시간 도둑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그 시간 도둑들을 소탕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갔다. 그 첫걸음은 자신의 하루를 일어나서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모든 일과 그 일을 하는 데 걸린 시간들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공부 시간은 물론 손 씻는 시간까지 예외는 없었다. 그중 특히 신경 써서 기록한 것은 공부 시간. 초시계를 활용해 자신이 오직 공부에만 집중한 시간을 측정했다. 수업 시간을 포함해 공부하는 시간 동안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측정한 것인데 집중이 잘 될 때만 초시계를 켜고 그렇지 않을 땐 멈추는 방식이다. 세영군은 공부하는 시간이 끝날 때마다 측정된 시간을 기록했다. 그렇게 세영군의 하루가 낱낱이 담긴 일과표가 완성됐다. 이제 그 기록들을 분석해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볼 차례. 세영군은 자신이 공부에 쓴 시간 중 정말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들을 계산해봤다. 자신이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제 수첩에 하루 동안 무슨 행위를 했고 그 행위들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했는지를 적어뒀잖아요. 이것들로 제가 한 행위들을 정리하고 그중 공부를 한 시간은 얼마나 됐는지, 공부에 쏟은 시간 얼마나 됐는지를 정리해봤어요. 고1 당시 세영군이 작성한 일과표를 예로 들면 세영군이 하루 동안 공부에 쓴 시간은 총 9시간 30분. 하지만 초시계로 측정한 순수 집중 시간은 그보다 3시간 적은 6시간 30분이다. 그렇다면 이 3시간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리고 공부 시간과 수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들은 어떻게 쓰였던 걸까? 이 사라진 시간 속에 시간 도둑이 숨어 있다. 시간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객관적 시선으로 자신의 행동들이 꼭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세영군은 공부에 방해된다고 여겨지는 모든 활동에 과감히 X표를 쳤다. 제가 했던 행동들이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 안 되는 시간인 것 같고 공부에 별로 방해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은 행동들도 이렇게 모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중간중간에 시간들을 다 까먹은 거죠. 제가 여기 X표 쳐놓은 것들을 보면 게임하는 거나 TV 보는 거 그냥 머리 식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꽤 많은 시간이 날아갔어요. 이런 것들이 제 시간을 훔쳐가는 시간 도둑인 거예요. 자신이 나쁜 습관들로 낭비한 시간을 인식했다면 이제 그것들을 고쳐 시간을 되찾을 차례. 세영군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휴대폰을 끊는 일이었다. 제 생활을 분석해보니까 등하교 시간이나 쉬는 시간처럼 공부에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들이 전부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시간에도 핸드폰 때문에 공부에 많은 지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일단 핸드폰부터 끊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휴대폰을 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세영군. 부모님께 부탁해 휴대폰을 숨겨두기도 하고 사용 정지를 해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느꼈던 세영군. 아예 휴대폰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시간을 훔쳐가는 주범이었던 휴대폰이 사라지자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세영군은 자투리 시간을 암기에 활용했다. 어떤 과목이든 외워야 할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해 남는 시간마다 암기하며 그동안 아무렇게나 흘려보냈던 시간을 알차게 채울 수 있었다. 여러 나쁜 습관을 끊어냈지만 문제는 또 있었다. 바로 잠이었다. 하루 평균 7시간을 잤지만 수시로 졸음이 찾아왔다. 사실 핸드폰이나 다른 자잘한 습관들은 의지로 끊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잠만큼은 그게 안 됐어요. 다른 나쁜 버릇을 다 끊어도 결국 잠 때문에 하루가 무너지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수면 패턴을 찾는 거였어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야 가장 공부가 잘 되는지 찾아보기로 한 세영군. 이를 위해 일주일 정도를 정해두고 매일 수면 패턴을 바꿔가며 자신의 상태를 기록했다. 우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적고 하루를 보낸 뒤 그날의 몸 상태와 집중력을 평가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가장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공부했던 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수면 패턴을 바로 생활에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잠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날 우연히 기분이 좋았거나 맛있는 걸 먹었거나 그래서 집중이 더 잘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면 패턴대로 한 번 더 잠을 자보는 거예요. 재점검 과정까지 거치면서 세영군은 마침내 자신에게 맞는 수면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수면 패턴 찾기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은 11시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로는 계속 그 패턴을 유지했고 매일 상쾌한 기분으로 졸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시간 도둑을 잡은 후 공부의 효율성과 자기관리 능력까지 얻게 된 세영군. 성적도 몰라보게 향상됐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핸드폰도 끊고 뭐도 끊고 그러면 사는 게 팍팍해지지 않냐고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제가 허비하던 시간을 수고해가지고 공부에 활용하니까 제가 목표한 양을 다 공부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제 자유시간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아주 편히 놀 수 있는 자유시간이요. 그래서 그 시간 편하게 하고 싶은 일 하니까 공부해도 잡생각 안 되고 집중도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경험을 통해 시간 관리의 효과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세영군은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 세영군에게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후배가 상담을 요청해왔다. 기말고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인데 공부에 도무지 집중이 안 된다는 것. 후배가 걱정됐던 세영군. 직접 만나 상담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후배를 만나기 위해 세영군은 오랜만에 모교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세영군에게 상담을 부탁한 일산 대진고등학교 2학년 김지훈 군. 요즘 잘 지냈어? 네, 저는 잘 지냈어요. 요즘 공부가 안 된다며. 네, 최근 들어서 공부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 것 같아? 이제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다고는 하는데 성적도 잘 안 오르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 너가 앉아있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한데 공부 효율이 안 난다는 거는 너 공부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거거든. 먼저 너가 한 일을 써. 지훈 군이 자신의 공부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 도둑 잡기의 첫 단계를 알려줬다. 너가 하루 종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그런데 그 하는 시간들 중에서 다른 것들을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이걸 먼저 해보는 거거든. 그럼 제가 하루 잡아서 한번 한 일 시간 꼬박꼬박 써볼게요. 그 다음에 내가 따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 가르쳐줄게. 이제 하루를 기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세영이 형한테 배우고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2시간 이상을 공부한다는 지훈 군. 선생님이 보기에도 과연 그럴까? 지훈이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예컨대 생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방과후 활동 때도 생물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할 때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자기가 관심이 없는 과목은 좀 수업 시간에 가끔 졸거나 옆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 도둑 잡기를 시작하는 첫날, 지훈 군의 하루를 함께 해보기로 했다. 등교 시간은 7시 46분. 지훈 군은 첫날부터 늦잠을 자서 지각을 했다. 이미 자습을 시작한 친구들 사이에서 허둥지둥 하루를 준비하는 지훈 군. 일단 교실에 도착한 시간과 등교에 걸린 시간을 기록했다. 1교시 수학 수업이 시작됐다. 평소 과목 편식이 심하다는 지훈 군. 가장 좋아한다는 생물 과목은 아니지만 필기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제법 성실히 수업에 임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양인지 이내 딴짓을 하기 시작한다. 수업 시간에 친구와 잡담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렇게 수업이 끝났다. 자신이 수업 중 얼마나 집중했는지 확인해보는 지훈 군. 수업 시간은 50분인데 초시계는 29분에 멈춰있다. 초시계에 제가 공부한 시간이 29분이라고 나왔는데 저도 50분 중에 29분밖에 집중 못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중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잡담을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낸다. 지훈 군 역시 예외는 아니다. 친구들과 게임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수업이 끝나고 찾아온 자습 시간.
수업 시간 중 낭비한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서일까? 수학 공부에 열을 올리는 지훈군. 하지만 풀이가 막히자 집중력도 떨어진다. 집중도 안 되는 김에 선생님의 눈을 피해 야구 경기 상황을 확인한다. 그렇게 자습 시간도 어영부영 흘러가고 학교에서의 시간이 마감됐다. 하루를 마치며 자신의 일과를 되짚어보는 지훈군. 세영군과의 두 번째 상담을 위해 수첩에 적힌 일과를 보기 좋게 정리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공부한 시간과 순수 집중 시간을 계산해 적었다.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다. 하루 동안 공부했다고 생각한 8시간 40분 중 막상 집중한 시간은 5시간 15분이다. 3시간도 넘는 시간을 도둑 맞았다. 좀 당황스러워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있는 시간은 되게 많은데 이제 제가 실제로 집중한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옛날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만 보면 그게 다 공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시간 재보니까 제가 공부한 시간에 비해서 딴짓하는 시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 막 흘려보내서 안 될 것 같고 고쳐야 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자신의 어떤 습관들이 시간을 훔쳐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내기 위해 다시 세영군을 만났다. 기상 시간은 5분이 걸려? 이 하루 일과 중에 너한테 분명히 불필요한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걸러내기 위해서 이 옆에다 필요 불필요를 쓸 거야. 공부에 방해되는 습관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는 두 사람. 이거 공부하는 시간에 축구 잡지를 볼 필요가 있어? 그게 제가 축구에 관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들춰보게 돼요. 공부 중간에 잡지를 보게 되면 공부 흐름이란 게 끊기게 되거든? 공부 흐름이 끊기면 효율이 별로 안 높아져. 차라리 이때 이걸 불필요로 해놓고 그 다음에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남은 시간에 축구 잡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한번 공부 시간으로 바꿔서 한번 활용해봐. 네. 지훈군은 잠깐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공부의 흐름을 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세영이 형이랑 같이 시간 도둑 잡기를 해보니까 이제 제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간들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낭비 시간들이 많았어요. 낭비했던 시간들을 다 한 번에 끌어낼 수는 없지만 이게 조금씩 줄여가면서 공부 흐름도 잡다 보면 이게 좋은 계기가 돼서 이제 제 성적을 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간 도둑을 몰아내기로 결심한 지훈군. 자신이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서인지 수업 태도가 전과는 사뭇 다르다. 수업 내내 선생님과 눈을 맞추고 필기도 열심이다. 선생님이 보기에도 지훈군의 수업 태도가 달라졌을까? 네. 문학 시간에는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약간 좀 다소 주의가 산만한 면이 있어가지고 수업을 집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집중도 잘 하려고 하고 눈도 잘 마주치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조금 개선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기특하네요. 네. 그렇다면 수업 시간 중 순수 집중 시간도 늘었을까? 39분에 멈춰있는 초시계. 첫날 기록했던 집중 시간에 비해 10분가량 늘어난 셈. 지금 시간이 5, 6분 정도 늘었는데 이게 아침이라서 많이 피곤하긴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하려고 선생님이랑 눈도 많이 마주치고 그리고 필기도 열심히 했어요. 지금 뿌듯해요. 성실하게 수업 시간을 보내고 찾아온 자습 시간. 오늘 지훈군은 휴대폰도 보지 않고 과학 공부 삼매경이다. 지훈아, 싫어, 안 가. 잘 가. 친구의 유혹에도 아랑곳 않고 쉬는 시간까지 공부에 매진하는 지훈군.
친구들과 잡담을 하며 쉬는 시간을 보내던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왜 매점 안 갔어요? 이거 과학 오늘 꼭 풀려고 마음먹은 거라서 그냥 쉬는 시간에도 다 풀려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자습을 하는 지훈군. 그런데 어딘가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다. 오늘은 공부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제 공부한 시간도 많이 늘고 딴짓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공부해서 뿌듯하긴 한데 조금 많이 빡빡한 것 같긴 해요. 너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해서일까? 공부 시간은 늘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지훈군. 무리하지 않고 시간 관리를 하며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시 세영군에게 상담을 청했다. 새롭게 기록한 일과를 확인해보니 공부 시간은 늘린 데에 비해 쉬는 시간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순수 집중 시간은 2시간 반 가까이 늘었지만 이대로 가면 얼마 못 가 지치기 십상이다. 공부만 하면 힘드니까 너에게도 포상을 줘야 돼. 그 포상을 주는 시간들은 너가 좋아하는 야구를 하거나 야구를 보거나 이런 시간들로 하면 되지. 대신에 끝낼 시간은 꼭 정해놔야 돼. 안 그러면 계속하게 되거든.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루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지훈군.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공부 습관이나 생활 습관 같은 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바꿔보려고 노력하면 바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영이 형 공부법을 해보면서 이제 제가 버리는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바꾸고 이렇게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게 된 걸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어요. 이제 변화는 지훈군의 몫이다.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과 쉴 새 없이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 시간 도둑을 잡으면서 세영군은 여유를 즐기는 법도 알게 됐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시간에서는 누구나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 24시간 알차게 보내가지고 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시간은 기록될 수는 있지만 저장되진 않는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을 충실하게 보내야 한다는 걸 세영군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세영군의 삶을 보다 충만하게 만들어줄 것이다.